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149번 시작하겠습니다. 빅테크, 우리 시대의 영웅일까? 악당일까? 빅테크,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소득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득, 월급,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월급 받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어쨌든 돈을 버는 것이, 우리는 보통은 일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뭐 어느 회사에 일을 하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이런 것들 우리가 근로라는 말보다는 노동소득이 더 정확한 용어죠. 노동소득인 거야. 노동소득.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도 얻는 소득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소득의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 이런 것들이에요. 아파트, 땅, 이런 것들. 그래서 아파트 한 채 사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몇 년 후에 아파트 값이 오른다거나 땅값이 오른다거나, 또는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 주식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식이 100원이었던 게 1000원이 되면 10배의 소득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자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걷고 하는 거잖아. 세금 따박따박 다 잘 걷거든. 근데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잘 걷어지지 않고 이것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이게 불균형이 되는 거야. 균형이 깨졌어. 그러면 누구라도 다 이거를 안 하고, 이게 자본소득이 아파트 막 엄청 많으니까 누구라도 다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막 그러면 사람 다 여기만 몰려들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버블이 가지고 빵 터진다고. 그것도 이제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거지. 선생님이 자본소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있을 수 있어. 근데 너무 지나치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면 이거는 도박과 비슷한 거거든.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꼭 살 사람 한 세대가 한 가구 하나만 사면 좋지. 2개, 3개, 10개 갖고 있고 막 수십 채 갖고 있으면 그럼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집이 없는 거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주거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투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공감대를 좀 얻고 있어.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창업을 해서 고용도 하고 월급 받고 이런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야, 여러분. 그런데 빅테크는 자본소득이 엄청 많아. 무지무지하게 많아.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빅테크가 나오겠지만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유튜브만 하더라도, 구글 있잖아, 구글 거잖아, 하더라도 전 세계에 엄청난 광고 수익을 얻지. 세금은 별로 안 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5조 이상 벌어가는데 세금은 1000 몇백억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3.3% 법인세 같은 그런 것만 하더라도 뭐 15%, 20 몇 프로. 근데 그럼 5조에 10%면 얼마야? 500억, 5천억 뭐 되는 거야 대충.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가 놓고 세금 내지 않고 또 이게 경쟁을 또 해쳐요. 다 유튜브 하잖아. 쌤도 뭐 할 말은 없지, 유튜브에 올리니까. 근데 다른 동영상 서비스가 다 죽잖아. 이런 것들.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빅테크는
이 소득은 너무 돈 많이 벌어가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경쟁을 토대를 없애버려. 자유로운 경쟁이 없애버려. 그런 문제의식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글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2011년) 가을 10년 전이네요. 미국 뉴욕에서 터져나온 월가를 점령하라. 월가를 점령하라 라는 함성은, 이건 시위야. 무브먼트. 함성은 세계 주요 도시로 빠르게 퍼져갔다. 전 세계로 퍼졌다. 그러니까 이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의 어떤 그 목적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 보편적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퍼져나갔다는 거지. 2000년대 초반 내내 현란한 금융공학 파티에 흠뻑 취했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형 금융회사의 무한 질주와 탐욕, 그러니까 대형 금융회사의 무한 질주와 탐욕, 이때에는 이들이 대형 금융회사, 무슨 뭐 은행이라든가 투자회사 이런 사람들이 자본소득이 지금 빅테크 기업처럼 엄청 많았다는 거야. 근데 이들이 현란한 금융공학, 그러니까 이제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거야. 수익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2011년이니까 2008년에 이게 빵 터졌지. 2008년에 계기가 됐어.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왔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됐구나. 현란한 금융공 파티에 흠뻑 취했더니 금융 위기가 왔구나.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월가를 점령하라 라는 무브먼트가 있었던 거야.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그다음 인문단. 그로부터 이제 2011년부터 10년이 지났잖아. 지금 2021년이잖아. 10년, 세상은 이제 새로운 공공의 적, 그러니까 그 대형 금융회사가 그때는 적이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공공의 적이 있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것들, 대형 플랫폼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든가 쿠팡 혹은 뭐 카카오 이런 데를 말하는 거겠지? 뭐 배민 이런 것들. 이른바 빅테크가 그 주인공이다. 10년 전 월가를 점령하라 하는 외침이 주로 사회운동 진영이다 했을 때는 이 사회를 조금 더 이제 계층 차별을 좀 완화하는 그런 입장들이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이게 빅테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뜻밖에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말하자면 체제의 핵심 주류. 그럼 이들은 그때는 비주류였다는 거야. 비주류가 주류에 대해서 뭐 항상 늘 있어 왔던 일이지. 약자가 강자에게 시위하고 얻어내고 비판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의 2021년의 빅테크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그 회사가 그러니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 정부와 국제기구가 비판할 정도라면 일개 회사가 아니라 일개 회사를 넘어선 거대 기업 집단 되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어. 구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한다고 해도 되겠어? 그럼 거기서 하면 이제 수틀리면 떠난다? 그럼 니네 그럼 뭐 수익도 없어? 이런 식으로 배짱 있게 나오니까. 도대체 악당은 악당인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악당인데, 전 세계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냅뒀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의식이 생겨가지고 뭔가 좀 이제 이거 좀 심한데? 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야. 그것이 좀 이채롭다. 이게 뭐 이채롭단 말은 신기한데? 신기하다. 주류가 더 센 주류한테 비판하는 것이니. 자, 정부의 주정책 책임자나 국제기구의 최고위직 입에서 독점, 해체, 바닥을 향한 경쟁,
독점. 이런 기업들이 독점을 하는 거야. 독점을 없애고 바닥을 향한 경쟁이다. 다 같이 너무 독점하지 말고 나눠 갖자. 이건 이제 분배라는 키워드인 거지. 같은 날선 표현, 굉장히 센 표현들.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튀어나오는 세상이다.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했다라는 거야. 아까 쌤이 처음에 도입해서 얘기했듯이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독점하니까 뭐 경쟁 생태계를 막 해체시켜 버리니까 야 이건 너무한 거잖아.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 나온 거지. 그래서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각 나라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야. 자, 최근 나라 밖에서 전해진 두 가지 뉴스 띄었어야 되는데 뉴스는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 11일 미국 하원은 미국은 상원 하원이잖아. 하원이 이제 법을 만들고 우리 국회 비슷한 거야. 상원 하원 다 국회긴 한데 하원에서 이제 법을 많이 만들고 상원은 외교 쪽만 한다고 하더라고. 하원은 빅테크 독점 규제, 그러니까 빅테크 그런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만들었대.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어. 이거 통과하면 이제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지. 발의했다는 얘기는 아직 법을 만들지는 않고 법을 이제 통과되려고 스타트했다. 아직 파이널 골 지점까지는 안 갔다.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스타트를 끄는 거야. 이게 쫙 돼버리면 통과 쫙 돼버리면은 이 법대로 이제 독점 규제가 되는 거지. 자, 무엇보다 핵심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 네이버라든 카카오, 쿠팡 다 플랫폼 기업이잖아.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아마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잖아. 둘로 쪼개지거나 자체 브랜드 판매 플랫폼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다.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마트 PB, 뭐 노브랜드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만든 상품과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데 그럼 두 개의 상품이 있다고 쳐. 그 이마트에서 이마트 PB를 좋은 데 딱 깔아놓고 다른 회사 거를 별로 구석탱이 처박아 놓으면 사람들이 뭘 사겠어? 당연히 노출된 이마트 PB 이런 것도 많이 사겠지. 그럼 그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자를 원조 회사 앞에 있는데 짝퉁이라는 이마트에서 만든 게 있어. 그럼 두 개가 가격이 좀 차이가 있어. 여기 좀 비싸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막 쫙 깔아놓으면 이 회사는 망하는 거지. 그러면 이 이마트가 라면도 먹어버리는 거야. 그 회사를 인수해버리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독점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체 브랜드, 아마존 자체 브랜드 플랫폼 사업은 그러니까 다른 회사 물건을 거의 먹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 전략이 깔려 있는 거지. 다 아마존 거야. 다 아마존. 근데 자체 기업들이 만든 거는 경쟁이 되는 거잖아. 경쟁을 없애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사업을 접어야 할 거야. 경쟁을 이제 유도한다는 얘기겠지, 이제. 유럽 경쟁 당국이 구글의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에 칼날을 들이댄 것과도 맥이 닿아있다. 광고 시장 독점에 칼날을 들이댔다. 이것도 규제했다는 얘기지. 국제사회의 조세정책 공조, 세금을 이제 거두는 일에 공조, 힘을 모으고 있어. 탄력에 붙는다. 잘 되고 있다. 주요 7개국, G7. 세계에서 퍼스트부터 세븐까지 딱 이렇게 하면 거의 세계 거의 결정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거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것도 선진국 클럽이거든. 한 30몇 개 돼.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되면 거의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야.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 보통 이제 뭐 여러 회사에 걸쳐 있는 기업들, 코카콜라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어. 나이키라든가 이런데. 주로 이제 미국 계열의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거지. 빅테크도 여기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지. 15%의 글로벌 최저한 세율을 도입하는 안에 합의를 코앞에 두고 있대. 이제 최소한으로
15%는 받아라. 어느 나라에서든 이 다국적 기업들이 와서 수익을 내면 최소한 15%는 내라. 응. 라는 거지. 그동안 15%를 안 받았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에도 가면 다 도움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오세요 하려면 세금 깎아드릴게요. 다른 나라 15%요? 우린 10%만 받을게요. 쟤는 10%요? 우린 5%만 받을게요. 우리나라에 제발 와주세요. 고용 좀 늘려주세요. 이러면은, 그 회사들은 이제, 그래? 너는 15%야? 안 가. 5%야? 갈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럼 세금 많이 벌어가면서 세금도 조금밖에 안 내는 거지.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야, 무조건 15% 받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세금 가지고 뭐 하겠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지. 자, 그렇게 정해버렸대. 그러면 어느 나라나 가든 똑같이 15% 이상이니까 이 기업들이 좀 이제 불리해지는 거겠지. 전 세계적으로 좋아지는 것이고 세금을 많이 번만큼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고, 또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지 국가에 법인세를 문다. 세금, 법인에 대한 세금을 묻는 거야. 2016년 닻을 올린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다자협의체의 결실. 5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겪으면서 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온라인으로 막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 세금 너무 안 내는데? 많이 번 만큼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논의가?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번에, 최근 얼마 전에 G7 회의에서, 야, 15%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대. 자. 사문단 볼까요? 지난 10년 사이, 빅테크는 어쩌다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던 대형 금융회사를 슬그머니 몰아내고 새로운 공적이 되었을까? 그 이유. 독점적 지위. 거의 독점하잖아. 지금도 여러분들, 브라우저 크롬 많이 쓰잖아? 거의 80% 이상이잖아? 그걸 독점이라고 하는 거야. 50% 넘어가면 독점이지. 지위를 무기 삼아 시장 경제의 생명줄인 경쟁의 토대를 무참히 파괴해버렸다. 첫 번째 이유. 그렇지. 싹 다. 자본의 힘으로, 사용자의 힘으로 경쟁자를 짓밟아버리는 거지. 인수하거나. 그리고 경제 당국들이 이들 빅테크와의 전면전, 맨 앞에 선 배경이다. 또 총 민간 투자 대비 인수합병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인수합병이라는 거는 기업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도전자, 또 신생기업일 거 아니야. 사람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그거를 한 100억에 사는 거야. 현재 10억짜리인데 100억에 사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회사 사람들은 100억이니까 돈 많이 버는 거지. 그러면서 경쟁자들이 더 크기 전에 사버리는 거야. 사람 빼오고. 그러면 도전자가 없어지는 거지. 아주 거대한 성이 되는 거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돼버리는 거지. 지난 20년 남짓한 기간의 인수합병 규모는 산업 집중도가 여기서 가장 높았다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갑자기 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한 듯이 그렇게 큰 기업, 밑에 조그만한 기업들이 막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끔 마구 사들였다. 그게 엄청났다. 이 말은 경쟁의 토대를 없애는 거지. 경쟁 기업을 큰 기업이 많이 인수했다, 합병했다, 샀다. 그럼 그 회사는 없어지는 거지. 그럼 그 큰 회사가 더 독점하는 거지.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조세 주권의 붕괴. 조세 주권의 붕괴다. 세금을 야, 돈 벌었어? 세금 내. 라고 세금 받는 것이 바로 주권인 거야. 각 나라에서는, 그지? 우리 국민들은 납세 의무도 있잖아, 그지? 세금 안 내면 잡혀가. 근데 이거를 붕괴됐어. 자, 보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절반께인 2018년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에 매긴 총세율이 자본에 매긴 총세율보다 높아진 해이다. 그러니까 노동소득, 아까 말했잖아.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잖아. 또 자본,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본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데 노동에 대해 매긴 세율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자본 총세율이 떨어졌다. 즉 제대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얘기야, 이게. 자, 수익 이전, 그러니까 세금을 돈 분명히 많이 벌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번 거 아니에요. 딴 나라에서 번 거예요. 수익을 이전하고 막 탈세 세금을 막 안 내게끔 막 기법을 막 총망라한 빅테크의 세금 부담은 이보다도 더 적었다. 어떻게든 세금 안 내려고 각각 용을 썼다는 거야. 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기업으로서는 부도덕한 거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돈을 벌어가면 당연히 세금도 우리나라에 내야 그 기업에 낸 세금으로 우리나라에 뭔가 보탬이 되는 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어가고 세금도 딴 데서 내고 세금도 적게 내고 그러면 우리만 뭐요? 호구 되는 거예요. 호구 되는 거예요. 그런 얄팍한 수를 썼다. 부도덕하지. 자, 데이터가 지적 자산을 나라 밖으로 일찌감치 이전해 놨어.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도,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도 본사는, 아시아 지역의 본사는 홍콩에 있대, 홍콩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구글이 광고 수익 엄청나잖아. 유튜브만 하더라도. 돈 한 5조 이상 버는데도, 야, 우리 본사는 홍콩에 있어. 홍콩 당국에 세금 내면 되잖아.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글의 세금을 못 매기는 거야. 그치, 문제가 되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야. 구글이 지닌 가장 값진 자산의 법적 소유자는 주요 나라의 조세 권리에 미치지 못하는 지구상 어딘가에 안가에 숨어 있어. 저기 말 조그만 조세 회피처라고 하는 조세 회피처라고 해. 조세 회피처라고 해. 이런 데가 있어. 자, 용문단. 이 시대에 공공의 적 빅테크와의 싸움은 성공할까? 섣불리 단언하기는 힘든 물음이다. 국제사회를 이루는 각국 경쟁 당국과 세무당국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뿐더러 소비자 편익을, 소비자의 이익을 내세워 독점을 변호하고 조세 회피 산업을 일군 글로벌 회계 컨설팅 법인과의 승부도 버겁다. 쉽지 않다. 이거의 조세 주권을 내다 파는 나라들을 국제사회가 과연 징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15% 필요 없어. 우리는 그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오기만 해. 그런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나라로 오기만 해. 이런 거 하니까. 이런 나라들도 몰타,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이런 나라들은 뭐 다른 산업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는 야, 니네 올라면 세금 내고 똑바로 해. 하는데 얘네들은 아니 필요 없어. 오기만 해줘. 이런 입장이니까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징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고 국민소득 중 법인세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두기업들의 고향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법인세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이 많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뭔가 아까 말했듯이 일은 여기서 하는데 본사는 저기에 있어. 저기를 세금을 별로 안 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나라가 기업은 없지만 기업은
주소가 여기에 있으니까 세금이 법인세가 높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더 세금이 높아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고향이 아니다라는 말은 주소 본사가 다른 데 있다.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나라 세금은 더 안 내겠지. 세금을 많이 못 걷겠지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럼에도 이렇게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야. 근데도 한 달만 하는 거 아니야? 아마 될 것 같아. 최근 뚜렷해진 일련의 흐름에 담긴 의미는 가벼워 볼 수 없어. 21세기 시장경제 체제에도 자기 교정, 뭔가 문제 생겼잖아? 고치는 거지. 교정은 스스로 셀프 고치다. 셀프 리페어? 고치다.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는데? 스스로 고치는 거야. 동력이 작동한다는 최소한의 믿음 때문이다. 믿음.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어쩌면 세계화의 폐해와 한계는 단절과 분리가 아니라 더 많은 세계화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당연하지. 연결된 세계의 문제는 혼자만의 국가로 해결할 수가 없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계량이자 땜질일지언정 자본주의의 생명형이다. 그렇지.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금방 망할 거다. 자본의 탐욕을 제어를 못한다. 그랬거든. 근데 자본주의는 자꾸 고쳐. 문제 생겼잖아? 고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자본주의는 살아남았다. 근데 지금의 문제도 역시 어떻게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결은 될 것이다 라는 논의가 더 많아.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대한 경기 침체가 찾아온 때마다 침체 이전에 호황시절의 영웅이었던 사람들이 실은 악당이었다.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다. 인용하고 있지? 플랫폼 기업은 우리의 24시간을 지배하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우주이자 삶의 운영체제이다. 구글 계정 다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이 연동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서 뭘 하는지, 뭘 사는지, 뭘 검색하는지 다 알잖아. 그런 것들 운영체제다. 플랫폼이란 멋진 신세계에 흠뻑 취한 우리는 경쟁을 파괴하고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고 노동을 쥐어짜는 행위를 혁신이라 화답한다. 이게 혁신일까? 아니야.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최근의 분투가 싸움, 빅테크 기업과의 싸움은 언젠가 실현될 묵시록에 맞선 귀한 백실. 묵시록은 지옥이야, 지옥. 파괴. 귀한 백신이다. 그럼 고쳐나가는 거지. 악당 결국 드러난다. 금융위기가 증명했듯이 언젠가 빅테크 기업 때문에 독점으로 한 나라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대 기업들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성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삶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어. 안 쓸 수는 없지만 그거에 너무 의존하지는 말자고. 때로는 슬로우 라이프 이런 것들도 실현하고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